자, 그러면 지금 핫한 코랄라니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은 건축물 자체가 어떤 건축가가 굉장히 심도 있게 건축을 지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틀리네요. 여기가 이제 입구 쪽이네요, 코랄라니. 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 절벽처럼 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이 메인도로 쪽으로 왼쪽 해안가죠. 여기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이곳이 절벽처럼 되어 있는 땅인데 이렇게 이제 핫한 카페가 들어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지금 땅 모양을 이렇게 보면 쓸모없는 땅까지 네. 다 찾아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용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를 저렇게 핫한 공간으로 만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야, 저기 어떻게 보면 짜투리 땅이잖아요. 짜투리 땅을 저런 식으로 이제 바닷가 라인 쪽이니까 핫하게 이렇게 조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만한 부지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바다에서는 어떻게 활용해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카페에 대한 테마들이 바닷가 일선 라인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가 차츰차츰 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마운틴, 산조망 이런 쪽으로 테마가 또 이어지다가 심지어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장 컨셉으로 해서 카페도 있고요. 별의별 카페가 많습니다. 뭐 피규어를 테마로 잡아서 하는 카페, 여러분도 알다시피 글램핑장에 대한 분위기 연출을 하는 그런 네. 카페 참 테마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물만 있으면 주변에는 뭐가 많이 생깁니다. 물만 있으면요. 네, 저수지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서울 보면 한강 주변이 비싸잖아요. 부산은 바다고 네. 서울은 한강일 건데 그 주위가 다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환경을 활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테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 옛날에 송정에서 유일한 그런 이제 모텔촌들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상업지 라인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바닷가 일선 라인 쪽으로 해서 여기는 상업지 라인들이에요. 여기 모텔들도 앞전에 부동산 폭등기에 굉장히 많이 매매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 매매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네. 저희가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송정에 있는 모텔촌들, 호텔촌들 있잖아요. 거래된 내역들을 확인을 해드리면서 일단 왜 그렇게 거래가 됐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에 매입했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송정 쪽에 저렇게 그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나름대로 여기가 조금 정체가 없어진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야, 저 무슨 절입니까? 지금 잠시 제가 봤는데 예. 이름이 길어가지고 보리 선수 송정 약사선원. 아니 왜 그래 발음을 굉장히 길게 하셔. 이게 길어가지고 보리 선수 송정 약사선원. 아, 보리 선수 저 뭐 하는 데죠? 이게 절인가요? 아니면 뭐 판매점인가? 앞에 저렇게 동상이 있는 거 보면 저 보리 선수 빌딩 건물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저기 빌딩 건물도 있잖아요. 앞에 저기 보면 사자 두 마리 있지 않습니까? 정문을 지키시는 사자 두 마리 분이 계시는데 빌딩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무슨 종교인가요? 아니면 뭐 불교 쪽이 가깝나?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합숙을 하나? 일단은 뭐 저희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시고, 여기 식당 바다 밀면 건물 있잖아요. 이게 한 몇 평 정도 보이십니까? 한 30평? 건물이 굉장히 조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서 대지 면적이 굉장히 좀 클 줄 알았거든요. 이게 25평 밖에 안 돼요. 3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예. 연 면적이 58평짜리인데 이게 21년 7월 달에 평당 5,300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5,300만 원. 네네. 이제 평당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거래 가액을 봤을 때 13억이죠. 네. 그러니까 13억이면 그때 21년도 당시에 부산의 A급 입지에 있는 34평 9평 기준이 한 13억 정도 최고가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 아파트를 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저 같으면 바다 밀면 같은 이런 건축물을 상가 건물을 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새도 나오고. 네, 왜냐하면 여기 회전교차로에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가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네. 어쨌든 바다 조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아쉬운 게 바로 앞이 항구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완전 완벽한 바다 조망은 아닌데 네, 그렇죠. 지저분한 여분한 바다 뷰. 바다 뷰긴 하지만 그래도 3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쁠 것 같거든요. 코너 쪽에 있기 때문에 노출은 굉장히 잘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식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테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 가치가 좀 상승이 될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나가는 위치가 아닐까요? 지나가는 위치일 수도 있죠. 주차장이 없을 것 같고 네네. 엄청 맛집 아니고서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테마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상가 건물에 대한 가치가 좀 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가보시죠.
야,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건너왔긴 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바다 밀면, 자, 위치를 보시면 여기 회전교차로지 않습니까? 거기 약간 코너 쪽에 있는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풀빌라 보이시나요? 루메드 풀빌라 보이시나요? 저 풀빌라가 여기 앞에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원래는 건축물이 있었어요. 아, 건축물이 원래 있었는데 네. 주차장으로 된 건가? 네, 지금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종합건설에서 나름대로 여기 뒤쪽 편에 있는 입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네. 이런 풀빌라를 건축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허가받아서 곧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네. 여기 앞에 건물이 나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가격이 나름대로 금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건축하는 법인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풀빌라는 건축을 지었을 때 보시면 앞에 건물이 3층짜리였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 모양을 보시면 위에 거의 한 4층부터 조망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릴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앞에 있는 상가를 종합건설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이게끔 건축물을 허물고 난 다음에 이런 풀빌라가 조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주차장처럼 생긴 입지 있지 않습니까? 네. 입지가 매물로 나와 있어요. 아,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네네. 많이 나와 있습니까? 평당 6천만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6천만 원대. 네, 그때 당시에 이거를 평당 3천만 원 정도 아마 매입을 했을 거예요. 네. 네, 지금 배 이상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 부지 네, 여기 주차장 부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매입이 되게 되면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뒤에는 가릴 수도 있겠는데요. 가릴 수 있죠. 네. 가릴 수 있죠. 이 건물에 대한 장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판다 하더라도 자기네들한테는 손해볼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이런 건물 가치를 만들어 놓고 또 시세 차익을 얼마든지 앞에 것만 팔아도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앞전에 건물이 있었을 때는 뒤에 완전 가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로 건축 허가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아, 요 도로로. 네, 그렇죠. 도로 허가를. 이 도로로 허가를 받았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여기가 이제 메인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메인 도로 접하고 있고, 그죠? 네. 여기가 원래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아. 대지 면적이 한 8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당 3천만 원 정도 거래를 했고, 지금은 거의 평당 6천만 원대로 다시 매물을 내놨다. 그래도 여기 풀빌라 건축을 했던 법인에서는 어쨌든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 가치도 굉장히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실장님 발음 어렵게 했던 저기 건물하고 맞죠? 저 불교처럼 네. 생긴. 아,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기가 뭔지 모르겠네. 참 신기하네요. 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선수. 네, 뭐 선원이라고 하는데 네. 뭐 무슨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불교화 쪽에 가까운 그런 종교 관련돼 있는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바닷가, 저희가 송정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아는 지인이 가베온 카페, 나름대로 바로 옆에 이제 문토스트가 있거든요. 송정에서는 문토스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제일 유명하죠. 네, 당연히 옆에 커피가 네.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여기가 문토스트죠. 네. 문토스트 건물. 여기 보면 강남 횟집 있잖아요. 네. 산꼼장어. 네. 이게 보면 평수가 넓게 보이잖아요. 이게 9평밖에 안 됩니다. 아, 9평이요? 네, 9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평당 1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1억 3천. 네네. 21년도에 네. 거래가 됐거든요. 바닷가 일선에. 평수가 작아서 그렇지만, 평당 가치고는 비싸긴 한데 네네. 총 금액은 그러면은 12억 2천만 원. 네. 평당가는 비싼데 총 금액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네네. 지금 어쨌든 송정 바닷가 1선부터 해서 지금 2선, 3선까지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2017년도쯤이었거든요. 송정 바닷가 1선 라인은 평당 5천만 원 넘어설 거다. 1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안 믿죠. 예,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송정 바닷가 1선 라인들이 뭐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삼천도 그때 좀 비싸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지금은 평당 1억 시대입니다. 여기도.